하나의 베이 관객과의 대화에 오신 것 환영하고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영화 전문 기자 윤선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금요일 밤에 어울리는 잔잔하고 아름다운 영화를 보셨죠? 감독님께서 오늘 관객들과 직접 대화를 나누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감독님이 참석한 첫 번째 관객과의 대화 좀 많이 긴장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큰 박수로 마츠다 다이시 감독님 모셔보겠습니다. 마치 본인이 서핑을 하실 것 같은 펀치한 분이 들어오셨죠? 관객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はじめまして、監督の松永です。本当にこの映画が韓国で公開されることを非常に嬉しく思っています。今日初めてお客さんの反応を聞けるので楽しみにしています。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감독을 맡은 마츠나가 다이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한국에서 개봉을 할 수 있게 돼서 정말 기쁘게 생각을 하고요. 오늘 처음으로 한국 관객분들의 이제 의견을 들을 수 있게 돼서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대 많이 하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영관에 들어오기 전에 감독님이랑 잠깐 얘기를 나누다가 답을 못 들어서 이 자리에 다시 한번 여쭤보려고 해요. 하나레이베이라는 장소가 실제로 하와이에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게 일본인들이 하와이에 많이 거주하고 또 여행을 가기 때문에 별칭으로 붙어있는 지명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있는 지명이고 촬영 역시 그곳에서 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하와이에는 다른 베이가 많이 많잖아요. 그 중에서도 원작인 무라카미 하루키가 이곳에서 받은 어떤 영감이 있을 테고 감독님도 받으신 어떤 영감이 있을 테죠. 다른 장소와는 좀 다르게 이 하나레이 베이라는 장소만이 가지고 있는 느낌이 어떤 것일까 그게 좀 궁금해서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はい、アメリカの、これは作品はアメリカと日本の合作になります。 이 작품은 미국과 일본의 합작입니다. ちょっとお金の話になるんですけども、アメリカで撮るのは本当にお金がかかるんですね。 금전적인 얘기가 됩니다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영화를 찍게 되면은 돈이 많이 들게 되거든요. プロデューサーからは別の湾をたくさん見せられました。こっちの方がロケーションが安いというか、ここは本当にカウアイ島というオアフ島からまた飛行機に乗っ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んですけども、プロデューサーはオアフ島でどっか見つけてくれって言ってですね、毎回たくさんの湾を僕たちに見せてきたんですね。 그 프로듀서를 맡은 분은 이제 그 프로듀서를 맡은 분께서는 이제 저희한테 다른 이제 그 만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다른 대학들을. 그러니까 그 로켓 비용이 이제 그 저렴하게 드는 곳들을 많이 보여줬고 실제로 이제 촬영을 했던 카우아이 섬 같은 경우에는 그 오아후 섬에서 또 비행기를 타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듀서가 이 오아후 섬에서 좀 그 좋은 촬영할 만한 곳을 좀 발견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면서 저희한테 다른 그 베이 많이 보여줬었습니다. やっぱりでも全然違うんですね。その離れベイっていうのは全然違って、この言葉で説明するとなかなか難しいんですけど、本当になんか神秘的な場所でした。周りに近代的なものも何もなかったですし、砂浜もすごく幅があったし、なんか守られてる、何かに守られているような場所でした。 하나레이베 그 다른 만들을 저희한테 상당히 많이 보여주긴 했었는데 그 프로듀서가 그 하나레이베랑은 전혀 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말로 설명을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만 아주 좀 신비스러운 분위기가 나고 이 하나레이베라는 곳이 또 이제 그 주변에 근대적인 어떤 뭐 건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없고 또 이제 그 이제 모래사장도 상당히 좀 폭이 넓고 뭔가로부터 상당히 좀 잘 지켜진 곳이다라는 느낌이 상당히 강하게 받았었습니다. 그 원작 얘기가 잠깐 나왔는데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죠. 무라카미 하루키가 쓴 단편이 이 영화의 원작이고요. 동명의 단편이고
그 단편이 실린 책은 도쿄 기담집이라는 이름으로 국내에도 출간이 돼 있습니다. 2000년대 중반에 출간이 되어 있었고요. 40페이지 정도 되는 굉장히 짧은 분량의 소설이거든요. 근데 그 소설을 지금 장편 영화로 옮기신 셈인 건데 원작에서는 어떤 인상을 받으셨는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まず、最初にこれを、プロデューサーの方からちょっと読んでみて映画化することに興味があるかって言われました。 우선 그 PD분으로부터 이제 제가 말씀을 들은 것이 이 작품 한번 읽어보고 영화를 할 생각이 있냐, 관심이 있냐 이런 좀 제의를 받게 됐습니다. でちょうどその時期がですね、僕の一つ前の作品の「トイレのピエタ」という映画の公開直前だったのもあってですね、撮り終わって公開する前だったので、次はなんかそのすごいシンプルな映画を撮りたいなってちょうど思ってたところでした。 그래서 그 시기가 어떤 때였는가 하면은 제 딱 그 전작인 화장실의 피에타라는 작품을 일본에서 개봉을 하기 직전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작품이 이제 촬영이 끝나고 이제 그 개봉을 막 앞두고 있던 이제 시기다 보니까 다음 작품은 내가 좀 심플한 작품을 찍고 싶다 이렇게 한참 생각을 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でその読んだらすごくいい話だったんですよね。すごくシンプルな話で、映像にする、やりがいがあるなと思うのと、映画を撮るのを前提読んでたのもあったんで、これ撮るんだったらハワイ行けんじゃねえかなと思って、そういう気持ちになってました。 그래서 그 이제 그 책을 읽으니까 상당히 좀 좋은 이야기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좀 심플하고 또 이제 영상화를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작품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영화를 찍는 거를 전제로 해서 이제 이 원작 소설을 읽다 보니까 이걸 내가 영화를 하게 된다면 하와이를 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이제 사실도 좀 작용을 했습니다. それが最初のちょっと不純な感じでしたが、読んだ時の印象でした。 뭐 불순한 동기긴 합니다만 제가 그 책을 소설을 처음 읽었을 때도 그런 인상을 받았습니다. 누구나 뭐 그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이 영화를 찍게 되면 하와이든 아니면 하와이 비슷한 곳이라도 가게 될 거라는 거 예상을 당연히 하겠죠. 그 원작을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사치가 피아노를 연주한다는 설정은 똑같아요. 그래서 이 영화를 보기 전에는 뭐 피아노 연주곡은 당연히 등장을 하겠구나 정도는 예상을 했었는데요. 그 외에는 사실 별다른 음악이라는 생각이 나진 않았었거든요, 원작을 읽을 때. 근데 이 영화는 이기팝이라는 뮤지션의 패신저를 굉장히 중요하게 쓰고 있죠. 영화가 시작하자마자 들리고 이후 한 번 더 그 노래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노래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실까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そうですね、やっぱり映画って音楽とのその親和性っていうんですか、すごく相性もいいですし、音楽が映画のなんか力をすごく持ち上げると思ってます。 저는 이제 영화에 있어서 그 음악이라는 것이 영화 음악의 관계를 생각을 했을 때 친화성 그리고 궁합이 상당히 좀 좋은 그 대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음악이 이제 그 영화가 갖고 있는 힘을 상당히 끌어올려주는 그런 이제 기능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なのでそのトイレのデータを取り合った後に次は絶対に有名なワールドワイドで使える、よく知られているミュージシャンの音楽を絶対曲使うって決めてたのがありました。 그래서 제가 그 화장실에 이제 피에타를 이제 다 찍은 다음에 생각을 했던 것이 다음번에는 정말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정말 유명 뮤지션의 곡을 써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それでいろんな曲を、音楽好きなんで聴いてたんですけども、ハワイに合うような曲を最初聴いてたんですね。でもなんかそれよりも全然ハワイっぽくない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って時に、ルー・リードっていうミュージシャンだったりイギー・ポップだったりどうかなと思って、これをパッセンジャー聞いた時の歌詞の内容もタイトルもそうですし、すごくなんか親子の関係を表すのになんかぴったしかなと思って、でなんですかね、ギターで始まるなんかジャキジャキした感じで始まるのもいいなと思って、でこの曲にしました。 그래서 이제 제가 워낙 뭐 음악을 좋아하다 보니까 이제 그 여러 곡들을 뭐 듣고 이제 가장 처음에는 하와이에 잘 맞는 곡들을 상당히 좀 많이 들었었어요, 고르기 위해서. 그런데 전혀 하와이답지 않은 곡을 선택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뭐 당시에 루리드. 예, 루리드라는 이제 가수 또 이제 그 이기팝의 이제 그 이제 곡들을 이제 한참 듣다가
실제 여기에서 사용된 이제 그 더 패신저라는 이제 그 곡이 가사도 그렇고 타이틀도 그렇고 부모 자식 간의 관계를 좀 표현을 하는 데는 상당히 잘 맞아 떨어지는 곡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이제 기타로 이제 그 시작하는 부분들도 상당히 마음에 들었어요. 그 음악뿐만이 아니라 처음에 오프닝 시퀀스 자체가 조금 중요한 영화인 것 같아요. 천천히 복기를 한번 해보죠. 문이 열리면 패신저라는 음악이 들려요. 그리고 서핑을 하러 나가는 타카시의 모습. 그때 우리 타카시인지 모르지만 그 타카시의 모습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여기서 음악이 갑자기 뚝 끊겨요. 그리고 무슨 숏으로 넘어가냐면 어머니 사치의 집에 울리는 되게 기이한 전화벨 소리, 뭔가 불길한 느낌을 주는 전화벨 소리로 움직이고, 그게 그 다음 숏에서는 사치가 어딘가를 걷고 있는 통로의 바람 소리를 굉장히 강조한 사운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아들의 사고 경위를 누군가가 설명을 해주는데 그 말이 뭔가 웅얼웅얼 느려지더니 진공 상태 같은 소음으로 사운드가 바뀌어요. 그리고 사운드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와이의 풍광이 처음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그때 나레이션이 나오죠. 내 아들은 하나의 베이에서 커다란 상어에게 물려 죽었다 까지 나와요. 그리고 피아노를 치는 어린 사치의 숏. 그러니까 이 숏들의 연결이 굉장히 사운드의 설계가 촘촘하게 되어 있다는 인상을 주는 오프닝 시퀀스죠. 실제로 어떤 식으로 사운드 설계를 좀 구상하셨는지 궁금해요. はい、ちょっと韓国の今の映画界の状況っていうのははっきりわからないですけども、今やっぱり映画を見る環境っていうのはすごいスピードで変わってると思ってます。 제가 한국의 영화계의 상황에 대해서 제가 확실히 알지는 못합니다만 그 영화를 보는 환경이라고 할까요? 이 환경이 상당히 빠른 속도로 지금 변화를 하고 있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で僕にとって映画ってこういうふうに映画館の大きなスクリーンで見るっていうものが僕にとっての、映画体験になってます。 그러니까 저에게 있어서 이제 영화를 보는 체험이라는 것은 저의 경우에는 이렇게 큰 스크린을 통해서 보는 것이 저에게는 영화 체험이거든요. なのでやっぱりその映画館にお客さんを来てもらいたいっていう時に、一つの大きな僕のやっぱりトライとしては音の設計ってものは非常にこだわってます。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 영화관에 관객분들이 이렇게 오시게 하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정말 이 사운드 설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많이 이제 그 집착을 하는 편입니다. この映画は劇場で体感してもらいたいなと思ってます。 저는 이 작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영화관에서 정말 그 체감을 해주시길 바랬습니다. 관객분들께서. それがその、村上春樹さんという素晴らしい作家さんの原作を使わせてもらった上での僕の大きな挑戦かなと思いました。小説ではやはり到達しない場所っていうのはやっぱり映像だったり音だったりす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 그게 어떻게 보면 그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정말 그 훌륭한 작가의 원작을 제가 이번에 영화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하게 된 상당히 큰 도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소설이라는 장르로는 좀 도달할 수 없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영상 내지 소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운드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얘기를 왜 꺼냈는가 하면 그 오프닝 시퀀스의 사운드를 활용하는 방식을 보면 이 영화가 사운드에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할 거고 우리에게 어떤 식의 공감각적인 체험을 보여줄 것인지 이미 그 시퀀스에서부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후에도 굉장히 인상적인 사운드 설계들을 이 영화에서는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사운드의 설계 외에도 이 영화가 인상적으로 느껴졌던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라던가 배우의 연기는 원작에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종류의 요소들이죠. 근데 그게 합쳐진 결과 그 감흥이 이렇게 살에 와서 닿는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실제적인 감각으로 이 영화가 완성됐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영화 안에는 계속 죽음이라는 것이 언급이 되잖아요. 일단 아들이 죽었고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건 우리가 영화가 시작되자마자 받아들이게 되는 어떤 사실이죠. 그리고 계속 언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전쟁으로 죽은 명분 없이 목숨을 잃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언급도 되고 그리고 자연이 목숨을 앗아간 쪽 타카시의 경우에 그 죽음이 계속해서 반복이 돼서 언급이 되는데 작품 전체에 이렇게 죽음의 기운이 좀 어른거리는 것 이것도 역시 감독에게 굉장히 중요하게 다가온 설정 중에 하나였을 것 같거든요. 어떤 의미였을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そうですね。僕
たちはまあ生まれてからまあ、それぞれの人生が死に向かっていくわけですよね。それはもう間違いないことだと思ってます。 글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니까 태어나서 누구나가 이제 그 정말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계속 나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なんか昔いつだったかわかんないけど、すごい面白いエピソードを聞いたことがあって、日本人の人生の捉え方みたいなことを何かで見たか読んだかしたことがあったんです。 제가 예전에 언제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상당히 좀 흥미로운 에피소드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일본인이 이제 인생이라는 것을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는가 여기에 관련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それはどういうことかというと、生まれた時に一本のろうそくがあって、火が灯ると。で、時間を経つにつれてろうそくが短くなっていく。人生はどんどんろうそくが短くなっていくようなものなんだっていうのを聞いた時に、なんかすごいネガティブな考え方だなと思ったんですよね。 어떤 건가 하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태어나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이제 그 촛불 한 자루에 불이 붙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촛불이 점점 짧아지잖아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이 그 짧아지는 촛불과 같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저는 그때 상당히 좀 부정적인 시각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僕がやっぱり人生は時間を積み重ねていって死ぬまでにどこまで何ができるか、どういうものを見れるかだと思って足し算であってほしいと思ってるんですよね。でもそのエピソードは引き算の考え方だったんですよ。それがでも日本人の人ってもしかしたらそういう考え方してるかもなっていうのをすごく感じたことがありました。 그래서 저는 인생이라는 것이 이제 그 시작을 한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쌓아 나가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을 맞이한 순간에 과연 이제 어떤 그 풍경을 보일 수 있고 또 이제 어떠한 이제 그 지점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 계속 쌓아 나가서 저는 어떻게 보면 좀 그 덧셈의 방향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 에피소드를 들은 순간에 이거 상당히 좀 뺄셈으로 이제 그 소고법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보면 일본인이 이제 삶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였습니다. でも僕にとって死をすごく希望的に言えばポジティブなものに捉えられたらいいなと思って映画を作ってます。 저로서는 이제 이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희망적인 이야기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좀 이게 긍정적으로 좀 받아들일 수 있는 방향으로 생각을 하고 이 작품을 만들게 됐습니다. 誰かの死がその他の人にとって希望だったり前に進む力になることができたらいいなと思って、この映画はそういうふうに見てもらう人に感じてもらえたらいいなと思っているところがあって、死は結構いろんな形で出してます。 그 누군가의 죽음이 타인에게 이제 상당히 그 좀 희망을 줄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좀 힘으로 좀 작용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이 작품을 만들게 됐고, 그래서 이 작품을 보시는 분들께서도 좀 그런 부분들을 좀 느끼실 수 있으면 좋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작품에서 이제 죽음을 상당히 좀 여러 형태로 그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소설이 그 단편이 그리고 감독님께서 연출하신 영화가 일본 사람들이 만든 거잖아요. 네, 그게 왜 중요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대사가 등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이 누구의 편도 아니고 아들의 죽음은 그 누구의 분노와 증오도 아니다. 그냥 돌아간 것이다. 누군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자연을 받아들이라는 말을 하잖아요. 이게 일본의 상황으로 바꾸면 일본인들에게 굉장히 크게 다가갈 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어쨌든 지진 같은 굉장히 큰 재해가 항상 주변에 있고 그걸 안고 살아가야 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쩌면 세계 모두에 있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이야기지만 일본인들에게는 조금 더 특별하게 다가가는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실제로 그 부분에도 공감을 크게 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いや本当におっしゃる通りだと思うんですけど、 그래서 제대로 보셨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本当のお客さんどこまで感じてるのかちょっとわかんない。 저는 근데 이제 일본의 관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지 얼마나 느끼셨는지는 의문입니다. やっぱり本当に僕たちの国は2011年に大きな地震で大きな津波でたくさんの人が亡くなりました。
그래서 그 일본에서는 뭐 다들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2011년에 대지진이 났고 또 이제 그 대형 이제 그 지진 해일에 의해서 이제 많은 분이 이제 희생이 되셨는데요. あの出来事は僕にとってもすごく大きな出来事で、いまだにその僕がものを作る一つの大きなテーマにはなっています。 그 사건은 저에게 있어서도 정말 이제 큰 사건이었고 지금도 이제 제가 무언가를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상당히 큰 테마입니다. でも時にやっぱり人間ってそういう苦しい時間だったり、やっぱ嫌なことを忘れないと前に進めなかったりもするので、もう日本の人たちはやっぱあの出来事を過去のことになっちゃってる人は結構いると思ってます。 때로는 이제 그 사람이 인간이 이제 그뭐 괴로운 이제 그 시간이 있으면은 이런 이제 정말 뭐 슬프고 정말 그 힘든 일에 대해서 잊지는 않고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는 그런 측면이 있다 보니까 일본인 중에서는 이제 그 일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과거의 일로 이렇게 좀 넘기는 사람도 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それは多分戦争ってことも同じいうふうに今風化しちゃってるなっていうのもすごく感じます。 그건 어떻게 보면 전쟁과 마찬가지로 좀 그 풍화된다고 할까요? 좀 기억에서 좀 그 옅어지는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서핑이라는 것도 이 영화에서 굉장히 달라 보이죠. 어떻게 서핑이라는 스포츠를 이전에 바라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저의 경우에는 멋있다, 막 자유, 막 끝내준다 이런 식의 느낌이 있었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서는 서핑이 어떤 면에서 되게 과감한 운동이다? 그러니까 상실을 이겨낸다는 것도 저는 굉장히 강인하고 과감한 행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서핑을 하려면 일단 물살을 반대로 가르고 올라가잖아요. 이 영화에서도 그 점이 자꾸 보여지는데 그리고 파도에 일단 뭘 맡겨야 되는 거잖아요. 자기 의지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 과정에서 서핑이라는 스포츠랑 누군가가 상실을 이겨나가는 과정이 굉장히 닮아있구나라는 걸 이 영화를 보면서 처음으로 생각을 했어요. 서핑이라는 스포츠 자체를 좀 다르게 바라보게 된 지점들이 있거든요. 감독님께서도 혹시 이전과 이후에 그 서핑을 바라보는 마음 자체가 좀 달라지셨을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는지도 궁금해요. 実は最近は全くやれてないんですけど、サーフィンをもう何年前の20年前ぐらいにやってたんですね。 실은 최근에는 제가 전혀 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20년 전쯤에 저도 이제 서핑을 했었거든요. しかもそれを初めてやったのはハワイでした。 게다가 이제 제가 제일 처음에 서핑을 했던 장소가 하와이였습니다. なので本当に今おっしゃった通り、すごい過酷なスポーツというか、自然と向き合ってやっぱり自然と調和しないとできないスポーツなんで、そういう意味では昔やってたのもあったんで、印象が変わったってことは特にないです。 뭐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가혹한 스포츠인데 정말 자연과 마주 보면서 마주 대하면서 또 이제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이제 해야 되는 스포츠인 거잖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 제가 했었다 보니까 이 작품을 통해서 뭐 인상이 뭐 달라진 건 없습니다. 소설에서 조금 더 중요하게 좀 이미지가 된 것이 뭘까를 생각해보니까 걷는다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설에도 사치가 그 메다리 서퍼에 대한 얘기를 들은 이후에 걸어요. 많이 걷는데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날마다 아침 일찍부터 저녁 어두워질 때까지 길고 긴 해변을 오락가락 수없이 걸었다 정도로 끝나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는 보셔서 아시겠지만 걷는다는 행위가 훨씬 강조되어 있는 느낌이죠. 시간 자체도 길고요. 실제로 감독의 판단이었는지 궁금합니다. そうですね。原作を読むともっと過去の主人公サチの過去の回想がもっと多いです。 원작을 읽어보면은 그 여주인공인 이제 사치의 과거 회상이 좀 더 길거든요. で最初シナリオを書いてた頃は過去の回想があって歩いて過去の回想があって歩いてっていうような構成に結構なってました。 제가 제일 처음에 이 시나리오를 이제 그 작업을 했었을 때에는 과거를 회상을 하고 걷고 회상을 하고 걷고 좀 이런 순서로 진행이 됐었습니다. でもそうするとこれ過去の物語だなと思っちゃったんですよね。 그런
그런 이제 그 흐름으로 가게 되면 아 이거는 그냥 과거의 이야기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もちろん過去にとらわれている人の話ではあるんだけど、僕が描きたいのはこの人の今とこれから先だっていうのを途中ですごく強く思いました。 이제 물론 이제 이 과거에서 이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제가 이제 이 작품에서 그려내고자 하는 것은 이 여주인공의 지금 현재와 그리고 그 후를 그리고 싶었습니다. なのでそこから大きく自分の中で方向転換をして、とにかく主人公のサチがラストの方を歩いてても、この映画をお客さんが見ることができて感じることができる映画を作ってみたいなと思いました。とにかく歩いているだけで映画が成立したらそれはすごいことだろうと思って。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는 저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저로서는 상당히 이제 그 크게 뭐 방향을 좀 전환을 하게 됐고 사치가 이제 그 라스트를 향해서 계속 걷고 걸어도 그러니까 이 영화를 보면서 뭔가를 좀 느낄 수 있다면 정말 좀 대단한 일이 아닌가 생각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주인공이 계속 이제 걷고 있는 씬만으로도 이게 이제 그 영화가 정말 성립이 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거든요. それが、文字では絶対にわからないもの、生身の人間がやって表情が変わっていって息が荒くてっていうことでしか表現できないものだなとも思います。 그래서 이런 이제 표현은 어떻게 보면 좀 그 글로만은 도저히 좀 이제 알 수 없는, 그 느낄 수 없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정말 인간이 이제 그 표정으로 이제 표현을 하고 또 이제 그 정말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런 이제 그 표현으로서만 이제 그 담아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 굉장히 인상적으로 기억되고 있는 사치의 걷는 장면 중에 하나가 나무, 굉장히 커다란 나무 앞에 가서 막 신경질적으로 발로 차고 때리고 막 눈물을 흘리고 땀을 흘리고 뭐 이런 장면 있잖아요. 근데 그게 원래는 시나리오에는 없었는데 촬영 감독의 제안으로 추가된 장면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 촬영 감독은 고레데로 카즈 감독의 어느 가족, 그리고 요시다 다이아치 감독의 키리시마가 동아리를 그만둔대 등등을 촬영한 콘도류토라는 촬영 감독입니다. 촬영 감독의 제안으로 추가된 장면이 맞는지, 그리고 그 장면으로 이 영화에 좀 어떤 힘이 생겼다고 생각하시는지 여쭤볼게요. ですね、今度に木を押すシーンを追加しようと思うって言った後に近藤が木を見つけたっていうのが事実ですね。 제가 좀 그 이제 사실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콘도 촬영 감독에게 그 나무를 이렇게 그 미는 씬을 찍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한 다음에 거기에 적합한 나무를 그분이 찾아온 게 사실입니다. 2人でシーンを作りました。 저희 둘이 이 씬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 미는 행위가 왜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어요? 木をですね、すごくなんかこう必死にもなんか押してるんですけど、そのシーンがなぜ重要だと思われたのか、どういった力が置かれたのか。そうですね。今回サチを演じた吉田羊さんという役者をどういうふうに、映画の中で引き出してサチというものを超えていけるか、文字を超えていけるかという時に予期せぬもの、その吉田さんがコントロールを超えることを作品の撮影中にしていかなき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は僕の中で今ありました。ちょっとうまく説明できているかどうかわかんないですけど。 이번에 이제 그 사치라는 역할을 연기를 한 요시다 요라는 그 배우의 그 갖고 있는 그 힘이라고 할까요? 이분이 갖고 있는 능력을 어떤 식으로 이 작품 안에서 이끌어낼까 생각을 했었을 때, 그러니까 이 사치라는 캐릭터 또 이제 그 원작 소설에 이제 그 담겨진 글들을 뛰어넘게 하기 위해서는 이분이 예상치 못한 것을 던져서 이분이 이제 컨트롤할 수 없는 뭔가를 촬영 중에 좀 심어놔야 되겠구나. 그런 장치를 마련을 해야 되겠구나 생각을 했었습니다. 좀 말로 좀 설명하기 좀 어렵습니다만 それは吉田さんだけではなくてスタッフも多分全員なんでこれキーをさせてんだろうって多分かなりの人が思ってたんですよね、現場で。 그래서 아마 현장에서 이제 그 촬영에 이제 그 참여를 했던 스태프들, 그러니까 그 요시다 배우뿐만이 아니라 스태프들도 도대체 왜 나무를 저렇게 밀게 하는지 왜 저러는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しかも撮影時間短いのに何させてんだろうと思ってると思います。
촬영 시간도 지금 빡빡이 죽겠는데 좀 뭔 짓을 하는 거냐 막 이런 식으로 생각을 했었을 거예요. でもまあ、僕たちの人生ってどんなに泣いたり叫んだり何かを壊したり大きなお金を払っても絶対に変わらないことってあると思うんですよね。 우리 인생이란 것이 아무리 뭐 울부짖고 또 이제 뭐 부수고 또 이제 뭐 정말 거금을 갖다 바친다 하더라도 절대 변할 수 없는 부분도 있잖아요. 바꿀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우리가. そのまあ吉田さん自身の人生の中での悔しさとか苦しみとかどうにもならないものをこの木にぶつけてほしいと思ったんです。格闘してほしいと思ったんです。でもやっぱり残酷なんですよね。あんな大きい木はやっぱり動かない。でも動かそうとすることだったりする姿を見てみたいと思ったんですよね。 그 요시다 이제 그 배우분이 이제 그 정말 스스로 이제 인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그 분했던 경험 또 이제 뭐 그 고통스러웠던 거 또 정말 그 무력함 이런 것들을 그 나무의 그런 감정들을 다 이렇게 좀그 쏟아붓는다고 할까요? 정말 나무와 좀 격투를 벌이기를 저희는 원했었고 어떻게 보면 상당히 좀 잔인한 일이죠. 그렇게 큰 거목이 절대 움직이질 않을 텐데 좀 어떻게든 움직여 보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담아내고자 했습니다. でまあ、あのシーンが入ったことで、まあ、僕が書いたシナリオもともとのシナリオを撮影現場で超えられたと僕は思ってます。 그 장면이 이제 그 추가인물로 인해서 제가 이제 그 처음에 이제 그 썼던 그 시나리오를 촬영 그 장소에서 좀 그 극복을 했다고 할까요? 한 발짝 더 이제 나아갈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まあ、映画監督はいろんな監督がいろんなタイプの監督がいると思うんですけども、僕はシナリオを書いた後にそのシナリオを持って役者とスタッフとあとそこで撮る場所ですね、ロケーションの力を借りてシナリオにないものをどれだけ撮れるか、シナリオをどれだけ撮れるかっていうのが僕は自分の作品を撮る上ではとても重要なことだと思ってます。 저는 이제 그 영화 감독에는 상당히 이제 그 다양한 이제 유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뭐 제 경우는 이제 시나리오를 이제 그 쓴 다음에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를 갖고 이제 뭐 배우, 스텝 그리고 촬영 장소의 힘을 빌어서 그러니까 이 시나리오에 없는 것을 얼마나 담아낼 수 있는가 이것이 이제 제가 그 작품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좀 중요한 테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영화에 야속했던 지점이 하나가 있었는데 뭐냐면 그 원작에서도 사치가 결국에는 외다리 서퍼를 보지 못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도대체 왜 나한테만 안 보이는 거니? 라면서 막 울고 막 화를 내는 장면이 있는데 아들이 엄마 눈에 안 보인다는 게 사실 이 작품의 굉장히 중요한 테마죠. 그럼 자기 스스로 무언가를 이겨나가는 게 중요한 테마긴 하지만 영화는 보여줄 수도 있잖아요. 꿈에라도 잠깐 나오게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저기 뒤에 가는 모습을 쓱 보게 할 수도 있고 근데 너무 잔인하게 이 아들을 한 번도 안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사치가 물에 들어갈 때 물을 일부러 들어가지 않았겠죠 이 여자는. 근데 결국에 물에 들어갈 때 척이 뒤에 외다리 소퍼가 서 있는 모습을 잠깐 요만큼 잡아주는 그 컷이 있어요. 이건 소설에는 없었던 장면이었던 것 같거든요 제 기억에는. 그래서 그 아들을 끝내 사치에게 보여주지 않은 이유 그리고 어머니의 뒤에 그렇게 서서 바라보게 만든 이유도 좀 궁금했어요. まあ、幽霊って韓国にもいるんですいるの 한국에도 유령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믿나요? 모르겠어요. まあ、幽霊ってどういうものかなって考えた時に今回作品を作る上で自分自身の思考強い意志とか強い恐怖とかそれがその実態を生み出して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ます。 제가 이번 작품을 만들면서 유령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존재일까 생각을 했을 때 저는 이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의 사고 또 나의 강한 뭐 이제 의지, 뭐 공포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실체를 만들어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령의 실체를. だから会いたいって思う強い気持ちが夢に出させてきたり
見えてないものを見せ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てます。なので幸に見えないのは自分の気持ちに嘘をついてるというか、本当に会いたいと思った時に初めて彼女がその存在を自分の世界に生み出すものだと思ってました。 저는 그 이제 그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게 강하게 이제 생각을 하는 강한 그 마음이 결국에는 이제 뭐 꿈에 나타난다든지 아주 강하게 생각을 하면은 또 이제 그 보이지 않는 이제 그 존재를 보여주게 한다던가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사치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자기에게 좀 거짓말을 한다고 할까, 자기의 마음을 좀 속이는 부분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보고 싶다고 이제 생각을 했다면 그 이제 그 존재가 자기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まあだから簡単に見せちゃいけないんじゃないかなと思ったんですよね。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그 좀 너무 쉽게 아들의 모습을 보여줘서 안 된다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대로 야속하게 끝나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마지막 샷을 보면 어쩌면 사친 아들을 보고 미소를 지었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전혀 다른 풍경을 보고 미소 지었을 수도 있고요. 그건 영화를 보신 분들마다 해석이 좀 다를 것 같습니다. 감독님의 전작인 화장실의 피에터라는 작품을 보신 분들이라면 알겠지만 그 영화에도 죽음이 나와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은 남자가 주인공이거든요. 그 남자가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이랑 또 마이라는 그 소녀를 통해서 좀 삶을 향한 에너지를 아이러니하게 얻는 거예요. 시한부 인생을 선고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뭔가 살아간다, 삶을 향한 에너지 이런 것 자체가 이 감독에게 조금 중요한 소재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이 작품을 포함해서요. 관객분들 질문을 받아볼 텐데요. 질문이 있으신 관객분들은 마이크를 전해드릴 거고요. 1번 프로그램북과 포스터 세트를 세 분께 드린다고 합니다. 감독님께서 한번 지목해 주시겠어요? 예, 제가 질문을 해야 되나요? 指名してください。 기자님께서 질문 넘기려고 했지만 어쩔 수가 없네요. 제일 먼저 손 드셨던 분이 셋째 줄에 앉아 계신 관객분이에요. 마이크 전달 부탁드립니다. 예, 영화 정말 여운 있게 잘 봤습니다. 저는 좀 엉뚱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예, 한국에서도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분이 엄청나게 인기가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작가분이 이 영화를 보셨는지 좀 이렇게 어떤 반응이 있었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그 일본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작가분 영화를 편이 나왔잖아요. 근데 영화를 만드시면서 좀 부담이나 그런 건 없으셨는지 궁금합니다. 村上さん自身が見られたかどうかというのは僕は聞いてないというか僕からは聞いてないです。公開したら自分で見に行くんじゃないかっていうのはプロデューサーは言ってましたけども、この見た感想とかは僕はご本人から聞いてないです。でプレッシャーってことに関しては最初は全くなかったですね。 그 무라카미 하루키 씨께서 이제 실제로 보셨는가 제가 그 여부에 대해서 듣지를 않았고 또 제가 굳이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PD 분 말씀, 프로듀서 분 말씀으로는 개봉을 하면 보러 가시지 않을까 이 정도로 말씀을 하셨었는데 그래서 그 여부는 듣지는 못했고 또 이제 그 소감에 대해서도 이제 제가 본인으로부터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원작은 이제 영화하는 데 있어서 부담을 느끼지 않았냐 그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전혀 이제 부담을 느끼지 않았었는데 ただシナリオを何回も書き直しているうちに、原作の小説を何回も読んでいるうちにいやすげえ結構すげえ小説やっちゃったなとは思いましたね。 다만 이제 제가 그 시나리오를 여러 번 이제 그 수정 작업을 하면서 또 이제 원작 소설도 이제 여러 번 읽었을 텐데 이제 읽으면서 내가 정말 대단한 소설을 이번에 하게 됐구나 이런 식으로 좀 실감하게 됐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근데 뭐 원작도 읽고 이 영화를 본 저로서는 이 영화가 훨씬 더 풍성한 감흥을 전해준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무라카미 하루키의 문장 자체가 좀 건조하죠. 좀 시니컬한 구석도 있고요. 그래서 뭔가 감흥을 전하는 데 이 영화가 조금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두 번째 질문 받아보겠습니다. 어떡하지? 맨 뒤에 계신 관객분께 마이크 드릴까요?
뒷자리가 없죠? 손 드신 분들. 네, 저 영화 되게 잘 봤고요. 요시다 배우님이 되게 이끌어가는 영화라고 생각해서 되게 감명 깊었는데 저도 약간 가족을 먼저 잃은 슬픔이 있어서 그 장례식을 치르고 막 상자에 방에 있는 물건을 막 담는 그 장면이 되게 그 오버랩 되면서 되게 감명이 깊었는데 그런 뭔가 경험이 있어서 일부러 그런 장면을 그렇게 연출하신 건지 되게 그 가족이 잃은 상실감에 대한 그 세밀한 감정 표현이 되게 인상적이어서 그런 자전적 경험이 있으셔서 더 표현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この作品はですね、吉田洋さんがですね、引っ張っていく映画だ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私の家族に先立たれたですね、そして、葬式が終わってですね、彼女が家に戻ってですね、3小学校自分の息子の歴史人物をこういうシーンがあったんですけれども、すごくその辺とですね、自分の経験と重なってすごく印象に残りました。で、このシーンをですね、すごくきめ細かな感じを描いている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ご自分の経験とかを感じがあるでしょうか。そうですね。もともと自分が映画を作ろうと思ったきっかけは、自分の幼なじみが、僕が大学卒業したぐらいの時に亡くなったのが一つ大きな理由でした。 원래 제가 영화를 이제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던 계기가 제가 어려서부터 이제 친하게 지냈던 친구가 이제 제가 대학을 졸업할 쯤 해서 이제 그 세상을 떠났거든요. 그래서 그게 상당히 큰 이유였습니다. やっぱり前に進むために、記憶をなくさないと、いろんな思い出を封じ込めないと、傷がかさぶたになっていかないといけないと思う。そういう行為をサチは絶対するだろうなと思って、ただそれが本当の解決策かどうかはわからない。やっぱりその先に進むには、その記憶とともに生きていくってことを選んでいっ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って、ただ最初彼女はそうはならなかった、蓋をしていくっていうことで、ああいうシーンにしました。 아무래도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이제 기억을 뭐 이제 지운다든지 또 이제 여러 기억을 뭐 봉인을 할 수밖에 없다든지 또 이제 그 상처가 이제 그 딱지가 돼서 이제 앉아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사치가 그런 행위를 할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 작품 안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그녀가 했던 행동들이 뭐 진정한 해결책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진정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 사람과의 이제 그 추억 또 기억과 함께 살아가는 부분도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마 처음에는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그 자신의 이제 그 기억에 그 정말 뚜껑을 덮는 공인을 하는 그런 행위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런 표현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大切な友人とかが亡くなった時とかに、携帯電話の番号とかそういうものをやっぱり消さずに僕は守ってるんですよね、携帯の中に。そのやっぱり記憶とか記録とか情報を僕たちはどのように、消したり残したり付き合ったりしていくのかっていうのはすごく大きな、僕たちのテーマだと思ってます。だからあそこはちゃんとそういうふうに描きたいなと思ってああいうふうなシーンにしました。なので全くああいうふうな同じ経験を僕がしたことわけではないですけども、自分自身がどういうふうに亡くなった大切な人との記憶だったりものと付き合うかっていうのは自分の人生の中でも経験したことがあります。 뭐 소중한 이제 친구를 잃었을 때 그의 이제 그 휴대폰 번호를 뭐 내 휴대폰 안에서 지운다든지 아니면 지우지 않고 그거를 계속 저장을 해둔다든지 그러니까 뭐 그 소중한 사람에 대한 뭐 기억이라든지 기록 또 정보 이런 것들을 지우는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남길 선택을 할 것이냐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계속 가져갈 것인가 이것은 상당히 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큰 테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제대로 이제 그 표현을 하고 싶었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저는 영화에서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질문을 주신 것처럼 뭐 완전히 뭐 똑같은 경험을 한 건 아닙니다만, 그러니까 그 내가 이제 그 소중한 사람을 이제 그 잃었을 때 상실을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뭐 기억 또 이제 그 사람과 관련된 뭐 이제 뭐 물건 이런 것들과 어떤 식으로 이제 그 관계를 맺어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은 상당히 이제 그 정말 그 인생에서 좀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そういう経験をした人にこの映画を見てもらえたことは僕にとってはすごく感謝します。見てくれてありがとう。 그래서 그런 좀 아픈 그 경험을 하신 분께서 이제 그 저의 이번 영화를 이제 그 봐주셨다는 부분은 상당히 이제 그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겪으면 좋은데 안 겪을 수가 없는 일이죠. 뭔가를 잃는다는 것이. 그래서 당장 이게 나의 일이 아니었어도 언젠가는 한 번은 겪어야 할 혹은 뭐 여러 번 겪어야 될 일이기에 모두의 이야기이긴 하겠죠. 영화가 슬프게도. 다음 질문을 또 받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여기 두 번째 줄에 계신 관객분 아까부터 손 드셨죠?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단순한 질문을 하고 싶은데요. 그 아까도 앞에서 말했지만 오프닝에서 사치가 이제 그 회상하는 장면 중에 먼저 아들을 먼저 회상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 사치의 과거 먼저 회상하는데 그게 어떻게 왜 그렇게 되는지 사운드적으로만 생각한 건지 아니면 이도가 된 건지 그것도 궁금하고 또 그 전화가 울리고 또 이제 복도로 가는 시인들이 이제 두 번 반복이 되는데 그게 거기에 대한 재미를 느꼈어요. 저는 솔직히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뭐 좋아하시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관객들이 즐겼으면 꼭 이러한 즐겼으면 하는 장면이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ちなみに2つってことですよね、質問。 질문은 두 개 주신 거죠 지금? サチの、小さい、幼少期ピアノを弾いてるシーンを入れたのはやっぱり彼女にとってはそこがいろんなもののその根っこにあるという意味になってると思ってます。あの曲をずっと弾き続けて、砂浜に座りながらも、口ずさんで彼女にとっての何かあった時のよりどころの曲っていうことで一番最初にお客さんにそれを届けたいなと思いました。 이제 첫 번째 질문에 좀 답을 드리자면은 사치의 이제 어린 시절에 이제 그 피아노를 이제 치는 씬이 나오는데 그녀에게 있어서는 상당히 여러 가지가 그녀의 이제 그 뿌리와 닿아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상당히 근원적인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곡을 계속해서 이제 어린 시절부터 계속 쳐왔고 또 이제 모래사장에 앉아 있으면서도 흥얼거리고 콧노래로 그 곡을 흥얼거리고 또 이제 그녀에게 어떠한 이제 사건,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에도 어떻게 보면 자기의 마음에 정말 그 정신적 지주라고 할까요? 마음에 정말 그 의지가 되는 그런 대상으로 삼고 있는 곡이다 보니까 그 곡을 가장 먼저 좀 관객분들에게 좀 선보이고 싶었습니다. でおすすめは、もう皆さん見てるからあれですけども、サチ演じる吉田羊さんの顔じゃないですか。 그리고 이제 주목해서 좀 봐줬으면 하는 부분은 역시 이제 그 요시다요 씨의 얼굴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표정. もう全編通してやっぱりすごくしっかりちゃんと顔が変わっていってると思います。これはもうこの映画館のスクリーンじゃなきゃわからないなと思うぐらい、多分何度見ても感じ方が変わると思うし、これは彼女の物語だし映画だと思うし、そこを体感して味わってもらえたらいいなと思ってます。 그 작품 전체를 통해서 아마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말 얼굴이 정말 제대로 바뀌고 변화를 해 나가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큰 스크린이 아니면은 좀 느끼기 어려운 부분일 수 있겠습니다만 정말 여러 번 봐도 아마 그녀의 표정과 얼굴이 다르게 보일 거예요. 몇 번을 이제 여러 번을 보게 되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영화는 정말 요시다요의 이제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녀의 이제 영화이기도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시다요가 연기한 사치의 관점에서 보자면 받아들이는 과정이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아들의 죽음을 굉장히 성숙하게 받아들였다고 좀 착각하는 인물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결국엔 자기가 아들을 굉장히 사랑했고 인간적으로 좋아할 수는 없는 면이 있었으나 아들을 굉장히 사랑하고 그 슬픔을 굉장히 크게 느꼈다는 걸 결국엔 인정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사치라는 캐릭터를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이 영화의 이야기죠. 요시다요 배우의 연기는 정말 아무리 계속 얘기를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너무 힘 있는 연기를 우리가 영화를 통해서 본 것 같습니다. 선물은 끝났지만 질문을 받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네. 가운데 손 들어주신 네. 質問まで続けてお送りします。 네, 저기 영화 재미나게 잘 봤고요. 하와이랑 서핑이라는 주제 때문에 아주 역동적인데 그 사치 때문에 아주 정적인 영화였던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는 방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사치가 표정이 나중에 변하는데 제 기억에는 사치가 스케이팅 보드를 타면서 처음으로 웃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보통 뭐 상대방을 향해서 웃는다거나 그런데 카메라를 정면으로 보면서 웃더라고요. 그게 그냥 저한테는 떠나보낸 아들에게 보내는 거였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의도적으로 그런 장면을 영화 속에 보여주신 이유가 뭔지 그리고 간단한 건데 그 영화 아니 저 소설 속에서는 그 제가점을 물려받는 아들이 차가 BMW로 나오는 왜 감독님의 투명인지 궁금했습니다. 대사가 진짜 소설 속에 그대로 나왔는데 그 차가 그게 똑같은 それ結構聞かれるんだな。 질문 많이 받거든요. 지금 그 질문은. まずその吉田さんのカメラを見るそのショットの件なんですけども、あれは C の設定としてはみんなが携帯でそれぞれ撮ってるっていうことになってるんですが、携帯で実はみんな撮ってるんですよね。 우선 이제 첫 번째로 질문을 주신 그 이제 요시다요 씨가 정말 카메라를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고 이제 그 웃는 이제 그 샷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 장면의 설정이 원래는 다들 휴대폰을 갖고서 이렇게 찍고 있었거든요. 다들 휴대폰을 갖고. で、多分別に僕は吉田さんにカメラを見て笑ってくれとは言ってない気がするんです。 제 기억으로는 아마 그 요시다 배우한테 카메라를 보고 웃어달라고 제가 주문을 한 기억은 없습니다. 笑顔は撮りたいと思ってました。 다만 이제 웃는 얼굴은 찍고자 했었죠. だから偶然素晴らしいショットが撮れたと。 정말 우연의 일치로 정말 그 훌륭한 장면이 다 이제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で、あの笑顔をやっぱりそのよく言う質問でそういうことを聞かれるんです。カメラ目線になってますけど、なんで使ったんですかって。やっぱりすごく印象的だったんですよね。編集しててもすごいいい顔だったし、サチこの映画の中での一番のサチの笑顔なんですよね。であれをお客さん見せたいなと思って、それカメラ目線でもカメラ目線じゃなくても別にどっちでもいいやと思って、映画ってそういうのを超えちゃっていい瞬間があると思ってます。 지금 그 주셨던 그 질문은 이제 상당히 좀 여러 분들께서 많이 하셨던 질문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정말 카메라를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저 장면에 이제 그 왜 썼냐 그러니까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았었는데 편집을 하면서도 상당히 저희한테도 상당히 좀 인상적인 그런 이제 웃는 얼굴이긴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치가 좀 이 작품 안에서 가장 좀 제대로 웃는 얼굴 표정을 지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좋은 얼굴이다, 참 좋은 얼굴을 담아냈다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표정이라면은 이게 뭐 굳이 뭐 카메라 정면으로 바라봐도 그렇지 않더라도 괜찮지 않겠냐. 그러니까 정말 영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그런 부분을 좀 초월해서 되는 순간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했습니다. でですね、BMW とポルシェの件なんですけど、 그리고 이제 BMW와 포르쉐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もしかしたら僕が
勘違いでシナリオで変わっちゃったかも可能性はあります。 예, 제가 착각을 해서 시나리오에서 BMW에서 포르쉐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 착각으로. もしくはあれを演じた虹郎が間違えたかちょっとシナリオ確認しないとわかんないです。 아니면은 이제 그 다카시 역할을 연기를 했던 이제 니지로 씨가 그렇다면 니지로 씨가 착각을 해서 포르쉐라고 얘기를 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나리오를 좀 돌아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いや多分ね僕がポルシェって書き間違えたの多分。 근데 아마도 이제 제가 포르쉐라고 잘못 썼겠죠, 제가. 포르쉐가 결국 누구의 욕망인지는 우리의 지금 결정된 상태인데 네. 지금 마무리를 해야 된다는 신호를 받아서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질문들 감사합니다. 마지막에 또 즐거운 질문으로 네, 저희 웃음을 선사해 주신 관객분께 특별히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들께 마지막 인사 한 말씀 해주시고 자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まず本当に今日見ていただき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예, 우선은 이제 오늘 정말 저희 작품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やっぱり映画はお客さんに届いて初めて完成すると思ってます。 저는 이제 영화라는 것은 관객이 이제 그 봐야지 비로소 이제 그 하나의 작품으로 완성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無責任な意味ではなくていっぱい余白を残して作って見る人によって100人いたら100通りの答えがあっていいと思ってこの映画を作りました。 뭐 이렇게 뭐 무책임하다는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영화에 이제 그 여백이라는 것을 좀 많이 남겨둬서 보시는 분이 예를 들어서 100분이 계시다면은 100가지 해석이 있어도 존재를 해도 괜찮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僕が映画を作りたいと思い始めたきっかけは自分の映画を見てそれを見た誰かが明日もうちょっと頑張ってみようかなとか今この瞬間楽しいなと思えてもらえたらいいなと思うのが僕が映画を作る一つの原動力でした。 그래서 제가 이제 영화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계기, 그 이제 원동력이 된 것은 제가 만든 영화를 보고 또 그 영화를 본 누군가가 내일부터 내가 좀 더 힘을 내고서 좀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되겠구나, 아니면 이 순간을 좀 더 즐겨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 이제 원동력 내지 이 영화를 만들게 된 계기거든요. でも結局こうやって映画を作った後に、韓国でこうやって公開させてもらって今日のこういうお客さんに見てもらっていろんな質問を受けて結果僕の方が元気をもらったり次を作ろうっていうモチベーションをもらってるなってすごく感じます。 네, 결국은 이제 제가 영화를 만들고 또 이렇게 그 한국에서 이렇게 개봉을 함으로 인해서 관객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고 또 이제 여러 상당히 다양한 이제 질문들을 받으면서 결국은 제가 이제 그 에너지를 얻고 또 다음에 또 이렇게 작품 열심히 만들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좀 동기부여가 되지 않나 오히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6日から始まったこの国での公開一人でも多くの人にこの作品が見てもらえたらなというのがこの作品に関わった全てのスタッフの願いだと思っています。 6월 6일부터 이제 이 작품이 한국에서 개봉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한 분이라도 많은 관객분들께서 이제 저희 작품을 보셨으면 하는 것이 이 작품이 이제 관여한 스태프들의 영혼입니다. 皆さんの人生のすごい大事な時間の何時間かをもらうことにはなるんですけども、こういう映画があるんだってことを友人だったり、隣人の人だったりいろんな人に伝えてもらえたらいいなと思います。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떻게 보면 상당히 중요한 시간 중에서도 몇 시간을 좀 할애를 하셔서 뭐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할애를 하시게 되겠습니다만 이런 좋은 영화가 있다, 이런 영화가 있다, 이런 좀 소문들을 여러분들 친구분들 또 이제 그 이웃분들에게 말씀 잘 전해주셨으면 합니다. この映画を育てていってもらいたいなって思います。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좀 잘 키워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本当に今日はどうもありがとうござい 예, ました。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주신 마스터라이브 감독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매끄러운 통역해주신 김현정 교육장님께도 큰 박수